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OECD 세계 경제 전망, 중간 전망치와 정책 권고 및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9월 21일 발간한 중간경제전망 즉 OECD 인터임 에코노믹 아웃룩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7%로 전망하여 올해 발표치보다 0.1%포인트 낮추었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팬데믹 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세계 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 사이 중간인 3월과 9월에 세계 경제와 G20 대상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 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Keeping the Recovery on Track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회복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회복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OECD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 GDP는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했지만은 팬데믹 전 성장 경로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경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지만은 심리 위축이 단기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아시아 지역 등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능력 제약, 공급 차질 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반영되어서 수출 가격이 이미 광범위하게 상승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내년에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강한 반등과 미국의 추가 재정 정책, 가계 소비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G20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6.1%로 0.2%포인트 낮추었고 내년은 4.8%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가 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이 8.5%, 터키가 8.4%, 아르헨티나가 7.6%, 스페인이 6.8%, 영국이 6.7%, 프랑스 6.3%, 미국 6.0% 등입니다. 미국은 올해 전망치에 비해서 올해는 6.0%로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고 내년은 3.9%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8.5%와 내년 5.8%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본은 올해 2.5%로 0.1%포인트 하향했고 내년은 2.1%로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한 호주는
4.0%로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에는 3.3%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세계 GDP는 이제 팬데믹의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은 많은 국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량과 고용 격차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강력한 반등과 내년 미국의 추가 재정 지원 가능성, 가계 저축 감소는 선진국의 성장 전망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가 신흥시장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강하지만은 아직은 고르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는 낮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수치보다는 약간 더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 경제의 성장률 속도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용 사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낮다고 했습니다. 다만 호주와 프랑스, 터키는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신흥시장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과 2022년 크게 올라갔다가 2023년 이후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부 신흥시장 경제에서 급속히 상승했지만은 다른 많은 선진국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CPI,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G20 국가는 2021년 3.7%, 2022년 3.9%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1.2%, 2022년 2.2%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았고 인도는 2021년 5.9%, 2022년 5.5%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2021년에 마이너스 0.4%의 상승률을 보이고 2022년에는 플러스 0.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급 압력은 점차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완만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고정되어 있지만 단기적 위험은 상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 체인, 즉 공급망은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에 있어서 주문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주문은 50보다는 높지만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크게 낮습니다. 반면에 재고 지수는 50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높아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4.0%, 내년도 2.8%로 전망하여 지난 올해 전망치보다 올해 0.2%포인트, 내년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탑1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21년, 2022년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2020년과 2021년 평균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1위, G20 국가 중에서 3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가 부채는 해방 이후 크게 증가시켜 놓고
자하자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홍보에만 치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4.0%는 인도의 9.7%, 중국의 8.5%, 터키의 8.4%, 영국의 6.7%, 미국의 6.0%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OECD는 이번에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도 발표했는데 주요 G20 국가 물가 상승률도 올해 3.7%, 내년 3.9%로 5월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서 미국은 0.7%포인트, 영국은 1.0%포인트, 캐나다 1.1%포인트, 우리나라 0.4%포인트씩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0.6%포인트, 중국은 0.3%포인트, 인도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국가로는 아르헨티나가 47.0%, 터키가 17.8%, 브라질 7.2%, 러시아 6.1%, 인도 5.9%, 멕시코 5.4%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8%로 전망하여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각각 0.4%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기저효과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물류비 인상,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저효과와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점차 물가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OECD의 정책 권고 사항을 보면 향후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거시 정책 유지, 구조 개혁 등을 권고했습니다. 거시 정책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거시 정책의 지속을 권고했습니다. OECD나 IMF, UN, 세계은행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줄곧 확장적 거시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겨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부채를 마구잡이로 증가시켜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 정부는 국가 부채를 급증시켜서 우리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정 정책은 경기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성급한 정책 변경은 피하고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재정 정책 범위 안에서 운영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경제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 공공투자와 자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ECD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와 우려 확대를 꼽았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백신 접종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경제와 고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책 제약도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며칠 전 9월 22일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 전망치를 발표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4.0%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세계적인 회복은 고용 증가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은 국가별로 고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보존하며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배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회복 속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켰고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예상했던 수준까지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선진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는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회복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초기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하며 재정 정책이 잠재적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9월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가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에 따른다면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앞서 테이퍼링 즉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조치가 곧 시작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2020년까지 총 6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정부 들어 국가 채무 내지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OECD의 금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0%로 전망했는데 이는 IMF가 지난 7월에 전망한 4.3%보다는 약간 낮고 3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4.0%, 한국은행의 전망치 4.0% 등과는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